우리가 평가 트라우마에 다 사실은 그런 게 있잖아요. 평가하면 항상 뭔가를 정확하게 나눠야 될 것 같고 점수를 정확하게 매겨야 될 것 같으니까 선생님들도 불안하시고 저도 그랬어요. 게다가 음악은 어떻게 음악을, 그래서 제가 150분 선생님들 설문을 받았는데요. 어려운 거 말씀해 주세요 했더니 대부분이, 아마 선생님들도 그러실 거예요, 제가 잘하고 있나 헷갈려요. 음악을 어떻게 정확하고 객관적인 평가를 했는지 불안해요. 네, 당연히 불안하죠. 이게 어떻게 객관적으로 나눌 수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평가는 항상 정확하게 나눠야 돼, 등수를 매겨야 돼, 이 생각에 사로잡혀 있으니까 불안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생각이 이제 좀 바뀌면 평가가 오히려 평가에 있어서 너그러워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평가는 정확하게 나누고 측정하는 평가가 아니라 이런 성장과 발달을 돕는 평가가 되어야 한다. 네, 이런 걸 이제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서요. 이제 그 설문조사한 결과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음악 수업 평가는 더 어려워요. 이건 다 설명 안 드려도 아시죠? 이거는 넘어가겠습니다. 음악은 더 어렵다는 거예요. 네. 저 선생님들 150분 정도가 설문조사에 참여해 주셨어요. 초등은 중등과 달라서요. 내가 음악에 관심이 없어도 수업을 하셔야 돼요. 네. 그리고 음악을 잘 몰라도 하셔야 돼요. 교대는 음악교육과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설문조사 150분 중에 10년에서 20년 선생님이 제일 많이 참여해 주셨고, 그리고 12학급 이상 선생님이 많이 참여해 주셨습니다. 넘어가면요. 저기 보세요. 왼쪽에 일반 학급 담임 선생님들이 아주 많이 참여해 주셨어요. 150분. 왜냐면 이게 사실 이래요. 초등 현장이. 그래서 저기 보면 나는, 오른쪽에 보시면 음악 전공하신 선생님 파란색 있으시잖아요. 음악에 대해서 그냥 그렇거나 음악 수업이 나는 어렵고 싫다 가 반을 넘게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업을 하고 계세요. 그래 넘어가셔도 돼요, 선생님. 그러니까 얼마나 어려우시겠어요. 나는 음악도 모르는데 음악을 가르쳐야 되고 평가해야 되니까 어려운 게 당연하죠. 이게 초등의 현실입니다. 중등과는 좀 다른. 그래서 이제 이런 상황이고요. 이제 평가 계획부터 하겠는데요. 선생님들이 평가 계획을 수립하실 때 방법입니다. 근데 저도 인디스쿨 음악 수업 모임을 하고 있지만 이 인디스쿨 그 커뮤니티에 보면 선생님들이 수행평가 계획 세우신 것들이 많이 올라와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시나요? 해서 내가 직접 확인해서 성취 기준 확인하면서 계획을 수립합니다의 대답은 28%입니다. 네. 그래서 다른 분들은 그럼 어떻게 하시냐면 이런 데 공유되어 있는 평가 계획 있잖아요. 그거를 좀 일부 수정하거나 아니면 참 부끄럽지만 그대로 쓴다라는 대답도 사실 많았습니다. 네. 그런데 여기에서 나타나는 문제는 교육과정을 들여다볼 일이 사실 선생님들이 잘 보게 안 되시잖아요. 그러니까 성취 기준이나 이런 걸 정말 교육과정 문서상에서 확인하는 선생님들이 많지 않다는 문제예요. 네, 그래서 이 교육과정에 대한 관심이나 이해도가 낮다는 점이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 저도 좀 그런 반성을 해보고요. 넘어가겠습니다. 평가가 주로 이루어지는 시기인데요. 수업과 평가가 얼마나 분리되어 있는가가 보여지는 설문이에요, 선생님. 그래서 보면 수업 평가를 주로 언제 하세요? 하는데 따로 평가 시간을 갖습니다가 저 빨간색이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선생님들이 오늘 수업 내일 모레 리코더 시험이나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니까 여전히 수업과 평가가 분리돼서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런데 이게 되게 어떤 이유가 왜 중요하냐면 수업과 평가가 분리돼서 이루어지면 선생님들이 그걸 어렵게 느끼세요. 그렇지 않을까요? 오늘 이건 평가야 하면 아까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정확하게 딱딱 리코더 텅이 안 돼서 운지실수 1점 감점 뭐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그러니까 수업과 평가가 너무 분리되어 있으니까 어렵기도 하고,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올바른 평가의 모습은 아직 아닌 거죠. 그러나 과도기에 있습니다. 이거 많이 바꾸려고 노력하고 있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왜냐면 초등에서는요, 그 교육부 지침이나 이런 데에서 성취 기준, 성취 중심으로 하세요 외에 제한이 없어요. 그러니까 정말 교사별 평가하기 너무 좋은 환경이에요. 근데 다만 좀 걸림돌이 되는 것은 음악이 어려워하는 선생님들이 많으신 점, 자신이 없는 거, 이런 게 좀 문제가 되고 있긴 하죠.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영역별 평가 항목 수입니다. 자, 저기 보면 53% 선생님들이 영역별 딱 한 가지의 성취 기준만 평가 항목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으세요. 예를 들면 이거예요. 표현에서는 가창 한 번, 뭐 이렇게
감상에서는 뭐 어떤 거 하나 뭐 이런 식으로. 근데 이거 왜 이렇게 될까? 사실 음악에서 되게 많잖아요. 봐야 될 게. 근데 왜 이렇게 이런 틀로 가냐를 제가 고민해 봤는데 이게 나이스 시스템과 굉장히 가깝게 이게 연결이 되어 있더라고요. 왜냐면 거기 올려야 되잖아요. 정보 공시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이것보다 훨씬 많은 평가를 하고 있는데 평가하면 나이스에 올려서 상중하 이 틀을 생각하니까 표현은 리코더 계획서에 올리는 거죠. 정보 공시에. 그리고 이 불안감이 있어요. 선생님들이 정보 공시대로 안 하면 왠지 잡혀갈 것 같은 뭐 이런. 그래서 저 학교 후배가 물어보더라고요. 선생님 그러면 정보 공시에 있는 거랑 똑같이 안 해도 되나요? 그래 선생님 더 많이 하잖아. 했더니 그래요 맞아요 선생님 감사합니다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정보 공시 딱 이러면 뭔가 그대로만 해야 될 것 같아. 나이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올리지만 사실은 수업이나 과정에서는 그 이상의 것을 봐야 될 것이 선생님들의 몫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시간이 없어가지고요. 되게 천천히 얘기했으면 좋겠는데 말이 좀 빨라서 이해해주세요 선생님. 다음 표현 영역 평가 방법인데요. 여기서는 이제 어떻게 그런 표현 영역의 평가를 하시나요? 여기 이제 나중에 읽어보시면 되겠는데요. 한 번 혼자 합니다. 하는 게 저 위에요. 제일 긴 거요. 그러니까 150분 중에 거의 60분 가까이 되시는 분이 1회의 독주나 독창으로만 평가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사실은 전통적인 음악 실기 평가 방법이잖아요. 저희 어릴 때처럼. 아까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이렇게 틀리면 안 되고 막 떨리면서. 그런데 선생님들도 아마 여기 전공하시고 이런 선생님들도 앞에 나가서 혼자 하라 그러면 마음껏 발휘하실 수 있으세요? 연습한 거에 50만 해도 잘해 막 이런 얘기 하잖아요. 이거 정말 뭐랄까 더더군다나 아이들에게는 좀 가혹한 일일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새롭게 해봤습니다. 그래서 그러나 이런 선생님들도 계시지만 나머지 퍼센트의 선생님들은 여러 시도하는 혹은 혼합 형태로 또 많이 이제 가고 있으세요.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 볼 때는 선생님들이 이제 전통적인 방법에서 점점 좀 뭐랄까 과도기적인 그런 형태로 이제 평가를 좋은 방향으로 가고 계신다고 믿고 싶고요. 그렇게 보입니다. 네,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표현 영역 기타 평가 방법을 여쭈었는데요. 음악 수업만으로 이루어진다는 응답이 61%였어요. 그러니까 수업에서만 딱 보시는 거죠. 근데 그도 그럴 것이 왜냐면 강원도야 저희 학교 15명만 되니까 저는 저희 반 애들뿐만 아니라 전 학년의 애들을 음악 생활화 영역 너무 표현 영역 잘 할 수 있어요. 15명이니까 전교생이. 근데 선생님들 어려우세요. 그쵸? 왜냐면 음악 시간도 짧고 아이들도 많고 하니까 이렇게 그 음악 수업 시간만에 보기에도 힘드신 거죠. 네. 그렇지만 저기 보면요. 음악 수업 외의 음악적 장면이 평가와 잘 연결되지 않는 점이 있긴 하지만 초등학교에서는 뭐 학예회 아니면 학급 특색으로 음악 활동하는 경우 많잖아요. 그런 데서도 이렇게 같이 평가를 하신다는 대답도 상당수 있었습니다.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네,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감상 영역 평가 방법입니다. 네, 실험 중심 듣기 활동 위주는 20%예요. 그쳤고요. 이 감상 영역은 제가 이 설문에서뿐만 아니라 뒤에 이제 선생님들이 그러니까 자유 의견 이런 거 주신 거에서도 많이 느꼈는데요. 감상 영역 평가를 굉장히 어려워하십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음악에 특별히 관심이 있거나 이러지 않으신 분이다 보니까 다른 리코더나 노래는 시키면 되잖아요. 그쵸? 이론은 교과서 보고 가르치면 되잖아요. 초등 이론이야 뭐 얼마나 그렇겠어요. 그런데 감상은 얘네 뭐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거 어려운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나와 있는 뭐 평가 도구들이 있다고 하지만 관심이 없으니까 잘 찾아보기 안 되고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이 감상 영역 평가에서 굉장히 어려워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었는데요. 여기서 정말 음악적인 소양이나 안목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다음으로 감상 영역 평가 횟수인데요. 72% 감상 영역 평가 1회. 자 오늘 들어보자. 여기서 뭐가 바뀔 것 같을 때 손 들어볼까요? 뭐 이렇게 될까요? 그러니까 한 번에 그냥 그치는 거죠. 네, 이 타 영역에 비해서 감상 영역에 대한 시간 할애가 적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왜냐면 실은 음악 시간이 너무 작으니까 제제곡 하나 배우는데도 일주일
부족하잖아요. 근데 언제 감상 막 여러 번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좀 뭐랄까 시스템적인 문제도 있다는 걸 좀 생각해 볼 수 있었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생활화 영역에서 중요하게 평가하는 부분인데요. 짐작했던 대로 수업에 얼마나 열심히 참여하느냐 이 의견이 가장 많았습니다. 그 선생님들 의견에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초등에서 꼭 애들 막 연주를 얼마나 기능적으로 잘하고, 뭐 음악 이론 얼마나 잘 알고 이거 해야 돼? 초등학교에서 음악은 즐거우면 되지 않아? 즐겁게? 이런 의견도 있었고요. 같이 좀 생각해 볼 문제인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어떤 선생님이 의견을 주셨는데, 음악적인 성장 발달이 많았을 수 있어요. 그런데 수업에는 얘가 막 적극적이거나 활발하지 않으면 그게 드러나지 않는 애들 있잖아요. 그런 애들 평가가 어렵다는 이야기 있었거든요. 실제로 저도 이제 그런 아이 만나면 어렵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같이 그런 생각을 좀 해보았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 생활화 영역 평가 방법인데요. 네, 여기서는 이제 당연히 교사 관찰이 많이 있었습니다. 59% 있었는데요. 그 외에 뭐 보고서나 체크리스트 이런 의견들도 있긴 했는데 여기서 이제 그런 선생님들이 많이 의견을 내주셨어요. 내가 보는 게 관찰은 하는데 내 관찰이 정확할까? 이런 불안이 많이 있으신 거. 네. 네, 그래서 그 교사의 안목을 높여야겠다는 의견도 많았고요. 이런 설문과 같이요. 그 다음에 생활화 영역에서는 특히 교사가 뭐 수업에서만 하는 것뿐만 아니라 얘가 생활 속에서도 어떻게 하는지, 얘가 그런 활동을 많이 하는지 이런 것까지 봐야 되니까 역시 어려운 점이 많다고 얘기해 주신 부분입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네, 그 다음 이제 과정평가가 이루어지는 정도를 여쭈었어요. 근데, 그 과정 중심 평가가 얼마나 이루어지나요? 하는데, 그래도 생각보다 85% 이상 선생님들이 그냥 보통 정도는 과정 중심으로 평가합니다. 수업 중에. 이런 의견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음악 수업에서 음악 수업 평가를 하나의 흐름으로 좀 이렇게 보려는 그런 시각, 뭐 그런 변화 이런 것들이 좀 그래도 있지 않을까. 네,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 과정평가가 어려운 이유를 여쭤봤는데요. 초등학교에서 주당 2시간을 음악 수업 하는데 이마저도 잘 안 돼요. 초등학교에서는 학예회가 엄청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음악 시간 쪽에서 빨리 학예회 할 거 연습시키거든요. 그러니까 음악 수업 2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고 음악 수업에 자신이 없다 보니까 예를 들어 수학 진도 못 나가면 음악이라고는 써있지만 야 수학은 해야 되잖아 하면서 수학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음악 수업 하는 선생님 중에서도 솔직하게 고백한 선생님이 있어요. 사실은 저는 왜 왔냐면 음악 뭐 수업 하나 빼고 다른 거 해야 되면 저는 음악부터 빼요. 이런 고백하신 선생님도 있어요. 저희 모임 하시는데도 심지어. 그러니까 일주일 2시간도 충실히 이루어지지 않거든요. 수업하기 어려운데 언제 평가 제대로 발달을 보고 성장을 보겠습니까? 근데 이거는 선생님들이 노력해도 되는 일이 아니잖아요. 음악 시간을 뭐 주당 4시간씩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좀 다른 방법을 찾아야 되죠. 그래서 뭐 아까 선생님 누구 말씀하신 것처럼 재구성해서 한다던가 타격과랑 통합한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하는 방법을 좀 찾아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넘어가겠습니다. 네, 교과 발달상 통지 내용인데요. 제가 통지를 여쭤본 이유는 사실은 이제 이 평가 패러다임이 바뀌면서 통지가 굉장히 중요해졌어요. 그쵸, 선생님? 왜냐면 옛날에는 수미한가만 매겨서 보내면 됐지만 이제 통지는 평가는 그런 의미가 아니잖아요. 이제 평가는 어떻게 보면 수업하고 있는데 얘가 뭐가 어려운 것 같아. 수정아, 뭐가 어려워? 선생님 파샵 뭔지 모르겠어요. 그럼 평가한 거예요. 파샵이 막히네? 평가한 거야. 그럼 뭐 해야 돼? 바로 지원해야 돼요. 파샵 이렇게 잡아볼까? 그래. 한번 3번 더 연습해볼까? 평가하고 지원까지 하신 거거든요. 교육과정 수업 평가하신 거예요. 근데 여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이제 이 아이가 얼마나 성장하고 발달했는지를 부모님에게도 알려드리고 학교에서 도움받을 수 있는 거 도움받고 그래서 통지를 해야 되는데 선생님들 통지 내용 어떠세요? 사실 보면 성취기준 복사 클릭 리코더 뭐를 잘 볼 수 있습니다. 국어에서 그러시잖아요. 주장을 근거를 바르게 돼서 주장하는 글을 쓸 수 있습니다. 성취 기준을 그냥 서술해요. 제서술. 그러니까 좀 뭐랄까 엄마들이 보시기에는 많이 써주지만 영혼 없는 기술처럼 느껴지는 거죠.
네. 근데 이 성장 발달 평가는요, 이 뭐를 얘기하는 거냐면 얘의 그 속에서 그냥 얘가 뭐 무슨 활동했어요가 아니라 어떻게 성장하고 발달했어요를 알려드리는 거잖아요. 근데 저도 그렇고 그게 뭐야 어떻게 말해? 이거를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근데 통지가 그런 식의 통지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강원도 교사에서 강원도 자랑을 하자면요, 강원도는 2013년도부터 행복성장 평가자료 초등은 전면 실시해요. 그래서 성장과 발달 장면을 잘 써줘라 라고 계속 권유하고 있고요. 그 평가 안착을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런 선생님들이 제일 어려워하시고 막히시는 게 통지를 못하겠다고 하시거든요. 근데 이런 것은 통지 사례가 많이 공유가 돼서 아, 음악에서는 이런 성장이나 이런 발달 측면을 서술해 주면 되는구나, 이거를 좀 공유가 됐으면 좋겠어요. 네, 예를 들면 제가 이제 저도 2년째 그 평가 정책 연구하고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자꾸 시켜요 하라고. 그래서 수학을 해봤는데 예를 들면 이렇게 하시는 거죠. 4학년인데요 나눗셈을 못해요. 그럼 기존의 성취 기준으로 하면 얘는 그냥 수학 하예요. 못 풀어요. 성취 기준대로 넣으면 얘는 그냥 수학하, 나눗셈 못함 이지만 성장과 발달은 이렇게 보면 되죠. 선생님들 이미 다 하고 계시거든요. 사실은 물어보니까 얘를 다 보니까 9구단 다 외우고 나눗셈 뒷부분은 하는데 막히는 게 뭐냐면 덜어내기가 안 되는 거예요. 15에 7이 몇 번이나 덜어낼 수 있을까가 그것 때문에 못해요. 그러면 그거 지원해주고 어떻게 통지하냐면 나눗셈 하가 아니라 덜어내기에서 어려워서 나눗셈을 잘 못했는데 이런 것을 자꾸 연습해 보니까 이제 더 쉬운 덜어내기는 됩니다. 두 자릿수에서 한 자릿수 덜어내기는 됩니다. 이거 연습하면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가능성까지 통지해 주시라는 거죠. 음악도 다를까요? 음악도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통지에 대해서 좀 중요하다는 거고요. 네,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분석에서 보니까 선생님들이 어려워하는 걸 네 가지로 줄여볼 수 있겠더라고요. 첫 번째는 저런 거예요. 나 음악 자신 없어. 난 전문가가 아니야. 내가 평가 잘했나 모르겠어. 자신감을 그냥 가지셔도 될 것 같아요. 네, 초등에서는. 그래서 자신감을 갖고 전문성을 더 키우시면 되지 않을까요? 왜냐면 평가 잘하는 방법은요, 그건 뭐냐면 수업의 질을 높이는 거거든요. 네. 평가가 따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수업 중에 잘 보고 지원해 주는 게 평가 잘하는 거니까 평가 어떻게 잘하죠? 음악 수업의 질을 높이시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네, 이거요. 각자 연습해 오세요. 다음 시간에 리코더 시험 볼 거예요. 이거 뭐냐면 수업과 평가의 강한 분리거든요. 이제 이 분리를 없애고 수업 안으로 평가를 가지고 들어오시면 좀 네, 편해지시지 않을까요? 네,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는요. 아까 배웠던 이런 시스템 문제인데 저거는 함께 고민해봐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음악 수업 시수는 안 늘려줄 것 같죠? 아무래도. 네, 그래가지고 네. 그 다음은 이제 내가 제대로 평가한 건지 확인할 수 없으니까 답답해요. 이런 말이 있는데요. 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측정하려니까 어렵죠. 답답하고 측정하지 말고 총평으로서의 평가관을 좀 가지시면 쉬워지실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정리하고 내려갈 텐데요. 이런 거 읽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평가보다는 진단이 중요한 것 같아요. 선생님. 잘 봐주는 거, 뭐가 막히는지. 그런데 어떤 선생님들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진단이 틀렸으면 어떡해요? 의사가 진단 잘못하면 큰일 나잖아요. 근데 학급 담임을 맡고 있는, 특히나 초등은 하루 종일 보는데 그 담임 선생님이 진단하는 것 이상 정확한 게 있을까요? 그래서 진단은 뭐라 그럴까, 유의미한 편견을 갖는 거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 편견은 어떤 거냐면 얘는 안 되겠어가 아니라 얘는 이렇게 하면 잘 되겠어 하는 편견을 가지고, 유익한 편견을 가지고 아이들을 어떻게 도와줄까 이런 생각을 하시면 그게 좋은 평가로 가는 첫걸음이 아닐까 생각을 해보고요. 그래서 간단한 제안은 이제 과정 중심, 과정 보시고 양적 평가 하시려니까 부담되잖아요. 정확히 해야 될 것 같고, 이제 질적 평가, 질적인 분석을 하시면서 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평가, 이 트라우마가 있어서 저 평가에서 벗어나기가 힘들어요. 만약에 그러시다면 평가가 아니라 계속 수시로 진단해 주시는 거, 특히 초등은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어요. 그 도종환 시인이 이런 시 썼다고 하는데요.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북유럽을 갔다 오셔서 쓰셨나 봐요. 그런 나라 됐으면 좋겠다고. 변성기 오기 전에는 평가가 딱 3단계. 잘했어. 아주 잘했어. 아주 잘했어.
이런 평가만 있으면 되지 않을까요? 네, 중등은 좀 어려울 수 있겠지만 적어도 초등에서는 네, 그래서 한번 다음 주부터 음악 시간에 너 잘했어, 아주 잘했어, 아주 잘했어 이렇게 평가하시면서 아이들이 잘 성장할 수 있게 도와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너무 말이 급했는데요. 아무튼 이상 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에 또 좋은 기회에 다시 뵙기를 바라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